네, 이제부터 수원 전세 사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수사 상황 관련해선 경찰이 수원 전세 사기 의혹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도 추가 입건을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서 임대인 정 씨 부부 등에 이어 공인중개사, 또 중개보조원 등을 더 입건하면서 이번 사건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9명을 입건했으며 오늘 오전 8시까지 접수된 관련 고소장은 13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증거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 등의 가담 여부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도 피해주택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도가 파악한 피해주택만 40여 채, 피해자도 760명에서 8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20, 30대여서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양상을 보면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책무를 다했는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피해자 상당수가 이른바 쪼개기 대출에 당해서 건물에 잡혀있는 근저당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쪼개기 대출이란 건 이렇습니다. 모두 15세대가 있는 시세 25억 원짜리 빌라 건물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임대인이 담보를 따로 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1호부터 10호, 10개 세대를 담보로 10억을 대출받고 나머지 5개를 5억 원 대출을 받는 거죠. 자, 바로 여기 뒷부분 담보 쪽에서 계약을 한 세입자는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억 건물에 5억 대출? 바로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세입자들이 다른 집 등기부 등본까지 일일이 떼어보지 않으면 정확한 근저당을 알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중개를 맡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중개사가 알고도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했다면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네, 중개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의무상 설명 의무라고 하죠. 네. 결국은 계약 이행의 중요한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가 있고요. 문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그거는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경찰도 임대인의 사기 고의성과 함께 공인중개사 공모 여부의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련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1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심 전세 앱을 포함해서 그동안 수차례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에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